네, 오늘장 탑5 4위 주제는 바로 오늘 알테오잔의 급등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제작진과의 채팅창을 공공연하게 노출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오후장에 오늘 소외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메이경제TV에서 쭉 약간 시리즈물로 다루고 있는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우리 제약바이오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호재성 뉴스와 함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6% 넘는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서도 의약품 업종이 1%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좋은 얘기들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에 뭔가 뚝심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유독 많아요. 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가장 크게는 이제 알테오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레오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좋아진 지는 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선 자체가 워낙 이제 반도체 IT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주를 다소 이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각기 다른 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 쪽에는 올해 이제 굉장히 볼만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카트루디 부분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좀 따냈고 지금 당장의 로열티는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레오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올 초에 엄청나게 이제 큰 금액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가장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좀 낮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반도체 IT가 잠시 흔들리거나 혹은 2차 전지 수급이 몰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대체 섹터로 좀 보고 있었던 투자자로서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지금 오늘 개별 종목 가운데서 뭐 알테오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밖에도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삼천당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좀 4에서 5% 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뭐 호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상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벌써 더 올라갔네요. 삼천당제약은 8%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뭐 스텔트리온까지 포함해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초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 바이오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다. 일단 신약 측면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누가 빨리 더 진입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고 네. 두 번째는 이걸 역시 미국은 다 자기들이 약을 뭐 실험하고 제조하긴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다 외부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론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시설 투자를 빠르게 하고 있고 우시바이오도 시설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이 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종목군들의 어떤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실적 자체가 조금 개선되면서 즉 애로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올해 대거 증가하고 있는 거죠. 과거 2년 동안은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만 얘기했다면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 리보세라는 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약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애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뭐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제약바이오의 투자에 있어서는 트렌드에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트렌드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뭐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종근당, 한미약품, 동아ST,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개별 투자를 제외한 올해 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네.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테오젠의 52주 신고가 요 내용을 봤더니 이제 독점 계약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전해진 뉴스죠? 네, 어제도 굉장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살짝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슈를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전날 장중에 이 머크와의 계약 조건이 이제 변경됐다고 공시가 나왔고 이제 새로운 독점 라이센스를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아제형 이제 이것들을 상업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제 이 공급 이슈와 그리고 계약 관련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한 160% 정도 상승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주가에서 플러스 16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30만 원 리포트를 출간을 했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13만 4천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 플러스 이 좀 파격적인 목표 주가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을 같이 받은 게 있기도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급등을 했으니 다시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예전부터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한 최근 2, 3년 내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때 고점 대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고 이렇게 목표 주가가 조금 파격적이라면 지금도 뭐 향후를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합병 이슈 이후에 좀 잠잠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나요?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3% 넘는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양 시장에서 모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뭐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겁니까? 테이보수?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뭐 전저점 부근에서 차트 매매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기술적으로. 같고 그다음에는 뭐 알테오젠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도 재미가 없고 2차 전지가 재미없으니까 바이오 쪽으로 좀 투심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뚱 하신 거예요? 저는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서도 누가 말씀을 네. 해주시던데 그죠? 알테오젠에 관련돼 가지고 머크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뭐 기술을 독점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머크가 기술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머크를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예, 약간의 이제 저랑 바이오가 안 맞아요 국내는. 네, 아직까지 숫자가 찍히지 않는 기업은 그죠? 이 기대값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기대값이 언제까지 나올지 숫자가 정말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는 부분이라 그래서 뚱합니다. 뚱하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가 열심히 예뻐해주고 살려줘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다 이민가죠? 응? 안 그래요? 다들 그래서 해외 주식 하고 있지 됐어, 않습니까? 됐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고점에서의 살짝 좀 쉬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형님이 좀 쉬어가니까 아쉽네요. 0.24% 현재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쉬어가지만 김태성 교수님 그래도 네.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인 건 이제 다들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좀 빠르게 줄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차이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보령이요? 네,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시밀러 쪽을 볼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을 볼 때 1조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1조라고 하는 그 금액을 기준점으로 좀 많이 삼지 않습니까? 네. 1조 클럽에 가입한다. 지금 당장은 1조 클럽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차후에 1조 클럽으로 이제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저는 보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카나브라고 하는 고혈압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작년 2월달에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네릭이라고 해서 이제 복제약이 나올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카나브에 들어가는 원료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령 자회사 하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제네릭이 나오기 조금 힘든 그런 업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을 또 이 발판 삼아 이 보령이 작년에 또 우주 쪽으로 이제 잠깐만요. 사업을 제약 바이오 하다가 왜 우주로 가는 확장을 거죠? 시켰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봤더니 우주정거장에서 이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단백질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할 때보다 네. 그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단백질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게 그래요. 뭔가 뭐 압이나 이런 네, 그런 것 공기질 때문에. 차이 예.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 오. 저도 이제 보령이 우주 산업에 작년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이거 괜히 너무 우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좀 싶었는데. 이상하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일단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을 보시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차라리 이제 보령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은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령이 실제로 이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이제 새로 들어오신 아드님께서 네, 네. 공격적으로 보령 제약에서 제약 빼고
우리는 보령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저는 보령제약으로 항상 알았는데 네. 보령이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제약을 빼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미국에 있는 우주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거고요. 그것도 투자 금액도 이게 800억인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꽤 큰 돈을 투자를 했고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주에서 뭔가 실험을 한다. 이것도 있지만 우주 정거장에서 혹은 우주 시대에 우리 몸에 투여할 약물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 네, 요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프 베조스, 우리나라 일론 머스크가 되기 위해서 네. 보령 대표님께서 큰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본래 하던 사업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보령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령 어떠세요? 우주? 괜찮죠. 예, 우주 바이오라는 섹터가 새로 생긴 거 너무 재밌죠. 우리 저 김유정 아나운서가 빵 터는데 고마워요. 없어져서. 우주 바이오라는 섹터가 생긴 거 재밌지 않아요? 영수생. 네. 아니 방송사고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읽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김대성 교수님이 너무 웃음을 네. 참는 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우주 바이오라는 섹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런 이게 무슨 생뚱맞은 행보인가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주가에도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효 고수입니다. 바이오 기대의 크기가 바로 주가다. 김태성 고수는 볼 기업이 많다. 윤혜린 고수는 비만, 당뇨, 대장주 재상승을 노려보자. 테이블 고수는 바이오는 계륵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